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을 전화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간호법 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이제 부분 파업이 오늘 있었는데 가장 궁금한 건 전국적으로 이제 간호조무사는 몇 분이나 되고 이 중에 몇 명이 오늘 부분 파업에 참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분은 86만 명이고요. 네. 이 중에 취업자는 23만 명입니다. 오늘 1차 연구투쟁에는 간호조무사 10,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예. 13개 단체 보건복지연대 전체적으로는 한 2만 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네. 그 많은 숫자에서 이제 극히 일부만 부분 파업에 참여를 했다 보니까 오늘 동네 의료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은 어느 정도였는지 좀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 국민들의 그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일단 동네 의원도 뭐 완전 전면 그 진료 중단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간호조무사 한두 명 정도가 일단 나오는 정도로 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동네 의원의 간호조무사 한두 명이 원장님을 도와서 일하는데 개원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영향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에서는 예약된 환자가 있어 원장님 혼자 진료를 한 데도 있었고요. 네. 또 어떤 의원은 어제부터 간호조무사가 연체휴가를 내서 오늘 단축 진료한다고 안내문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크게 아직은 영향을 드리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간호조무사들의 집단 행동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분 파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 간호특성화고 졸업자가 아니면은 사설간호학원 수료환자만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게 간호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의 이 부분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한 2년 동안. 그리고 정부가 중재안에 이 부분을 담았을 때 우리는 이 내용이 담기면 간호법을 수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일방적으로 간호사 편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건데 간호법을 처리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치와 국회라는 역할이라는 게 사회적 갈등이 있으면 이걸 조정하고 충분히 중재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가능하면 서로 윈윈하게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민주당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편을 갈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좀 규탄하는 의미로 약소직역 생존권 사수 1차 연구투쟁 이런 이름으로 오늘 연구투쟁을 진행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정치적 입장 부분을 빼고라도 일단 간호조무사의 고졸 자격 제한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간호협회가 지금 뭐 같이 토론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대신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간호협회 입장에서 현재 의료법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 제한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자격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의료법도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법 자체가 원래는 한시적으로 학력을 제한했던 거였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2012년에 국제대학교라고 평택에 있는 국제대학교에서 간호전문과가 만들어졌고요. 예.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제 정부가 간호 인력 개편하겠다고 한 5년 동안만 네. 학생 모집을 좀 중단하자 이렇게 사회적 합의로 해서 한시적으로 그 전문대에서 학생을 모집 못하게 이렇게 했던 사회적 합의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의료법을 만들면서 이 합의가 안 됐고 그래서 한시적인 이 조항을 법으로 가져오면서 영구적인 조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이거 원래 제대로 하려면 2018년부터 원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옛날처럼 고졸 이상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걸 영구적인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네. 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간호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새롭게. 예. 어차피 법 만들 때 잘못된 것을 수정하자. 이런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 그 고졸 자격 제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의료법도 잘못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간호법을 만든다면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 또 하나 간호법에서 얘기 많이 되는 게 지역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장성.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역을 침범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문제도 간호조무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그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동네 의원, 1차 의원에서만 의사 지도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료법에 있을 때는 이게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지금까지는 촉탁이 지도 아래 간호조무사가 혼자 근무해도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호법이 만들어지면 지역사회까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동네 의원이 아닌 장기관기관이라든가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데는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 이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간호사가 없으면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사회를 빼달라고 했던 거고 지역사회를 빼지 않으면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지도 아래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호사가 없으면 의사, 치과의사 지도에 업무를 하면 되고요. 간호사가 있으면 간호사 지도에 업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외국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도에서만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아주 예외적으로 동네 의원에서만 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들어가면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네. 간호협회에서는 이제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함에도 이 조문 자체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간호법에 있는 지역사회가 어디를 말하는지가 특정되지 않거든요. 법률적으로 보면 지역사회를 하면 어디를 말한다라고 특정돼야 됩니다. 그래야 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호법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가 돼서 아예 빼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논점을 갖고 계신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저희들은 오늘 한 게 1차 연가투쟁이고요. 네. 2차에는 지금보다 확산된 규모로 2차 연가투쟁을 할 예정입니다. 5월 11일에. 그리고 5월 17일에는 의사들까지 전면 연대 총파업을 하겠다고 저희들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희들 특히 그 이유는 현재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간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도 법조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위헌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보시고 아마 국회에서 재논의하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